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식약처와 함께하고요. 오늘은 매일 먹는 식품 제대로 먹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게 또 있죠.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업자들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새롭게 설정해서 표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에 맞는 소비기한을 설정해서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유통 중인 식품들 보면 다 유통기한이 대부분 적혀 있는데 이게 네.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되도록 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지점을 선정을 하고,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한테는 사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거를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유통기한은 그 기간이 조금 경과해도 사실 일정 기간 섭취가 좀 가능했는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섭취해야 할지 또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들은 그 기한까지 먹을 수 있는 기한이므로 표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처럼 소비기한은 도입을 하게 되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식품 폐기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런 식품 폐기물 감수 등의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국제적 추세도 반영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어렸을 때 그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 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하면 먹어도 된다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또 찝찝하다는 분들이 있었고 이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오해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변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품의 소비기한을 그러면 누가 설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소비기한도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영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예. 설정 방법은 직접 실험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유사 제품 비교값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값도 참고하실 수 있는데, 올해 식약처에서 올해부터 25년까지 공전에 있는 200여 개의 식품 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기한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이제 설정 실험 완료한 23개 품목,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 참고값을 제시를 했는데요. 영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런 참고값도 활용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유통기한이고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고 2일 지난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소비기한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더 길어지는 건가요? 네,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7에서 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의 경우에는 현재 유통기한이 45일인데 소비기한으로 되게 되면 81일로 이제 약 80% 증가를 한 것도 있고요. 예. 또 두부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17일인데 소비기한은 23일, 또 햄은 유통기한이 30일인데 소비기한은 57일로 증가를 했고요.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과채 음료는 12일에서 20일, 빵도 20일에서 31일 정도로 늘어가 났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참고값은 식품 유형별 대표적인 식품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기한 설정해서 이런 평균값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비기한 안내서를 보시면 자세히 품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우유하고 계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31년, 그러니까 저희가 유효기간을 좀 오래 뒀어요. 그 예. 유통도 있고 해서 그거는 31년부터 적용을 해서 당장 우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또 품목별로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군요. 네네. 우유만 지금 유제품 종류, 유제품 중에서 우유는 이제 유효기간을 좀 길게 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섭취기한이 길어지니까 안전하지 않은 오래된 식품을 먹게 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들도 들리거든요. 이런 네.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품질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이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은 식품의 원료나 제조 방법, 보관 조건, 포장 방법, 포장재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품질 지표를 선정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관능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등을 통해서 변화 시점을 정한 다음에 적절한 안전 마진을 곱해서 소비 기한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이 100일인 식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통 기한은 0.6에서 0.7을 곱하고요. 소비 기한은 0.8에서 0.9의 안전 기술을 곱해서 보정을 하게 되거든요. 소비 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도 있고 또 시행일 이전에 제조 수입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유통기한 제품도 있어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보관 방법이나 날짜, 표시사항 등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요. 적정량을 구매해서 섭취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